사물을 다르게 보는 그런 훈련이 함께 들어가 있는 미션이거든요. 선생님이 이상한 동물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 수업을 하면서 깨달았던 건 창의적인 교육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의 창의성, 그러니까 학생들의 표현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만 전달되지 않아도 반 이상은 성공했다라고 보는데요. 미션형 수업을 진행할 때, 그래서 수업의 타이틀, 제목을 정할 때 역시도 고민을 한 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만들기라고 하는 미션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벌써 바퀴가 4개로 고정관념이 생겨버리죠. 자동차 만들기라고 수업의 이름을 정하는 것보다는요, A라고 하는 지점을 정해놓고 B라고 하는 지점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봐 라고 미션을 정해보면 어떨까요? 자동차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자동차를 만들 거고요, 누군가는 비행기를 만들 거고, 누군가는 고무줄로 쏘려고 할 겁니다. 난이도를 올리고 싶다면 A하고 B 지점을 일직선상이 아니라 A는 바닥에, B는 저 높이 해놓으면 중력을 이기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미션의 난이도는 더 어려워지죠. 이렇게 다양한 창작의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의 타이틀 역시도 학생들에게 표현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업의 제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역시도 제 수업에서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요. 팅커캐드라고 하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알파벳, 숫자 도형만을 이용해서 이상한 동물을 만드는 미션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네모와 동그라미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을 다르게 보는 그런 훈련이 함께 들어가 있는 미션이거든요. H자가 H라고 하는 글자가 아니라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얘를 어떻게 모델링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건데, 물론 자신만의 표현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동물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상한 동물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이상한 동물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상한 걸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 수업을 하면서 깨달았던 건, 이상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수업의 이름은 피카소 동물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피카소가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유명한 건 아니죠. 자신만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잘 그리는 동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피카소처럼 여러분만의, 나만의 표현을 가진 동물을 알파벳과 숫자 도형을 이용해서 표현해 달라라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업했던 이상한 동물보다는 훨씬 더 창의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업의 제목 역시도 중요합니다. 제목에서 학생들에게 고정관념을 만드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의 한계치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교육자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표현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미션을 제안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